그러면 황 사장을 소위 제거하려 했던 게 누구 뜻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무서워. 자, 왜냐하면 황 사장에게 사표를 받는 그날 화천대유가 만들어졌고 동아일보의 시각은 제 시각 아닙니다. 동아일보의 시각은 오늘 황 사장이 소위 제거되고 나서 대장동 개발의 이익 구조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거든요.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 쪽으로 이익이 막대하게 가도록 황 사장 제거 후에 이게 180도 바뀌었다라고 동아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황 사장을 제거하라는 게 누구 뜻이었을까? 황 사장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황 사장의 생각 먼저 보고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 사장의 생각입니다. 황 사장의 생각. 이재명 시장이 당시 더 계셔달라 취지의 말을 한마디로 하지 않았다. 사퇴 종용, 임명권자가 한 거다. 시장 지시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가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라고 생각한다라고 황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황 사장의 생각입니다. 유동규가 호주 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동행한 이후에 유한기를 압박했다. 그날 강하게 얘기하니까 하도 강하게 해서 내가 녹음했다. 유한기가 사직서까지 써왔다. 나는 서명만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호주 출장은 요 사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저 뒤에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 호주 출장을 갔고 황 사장의 생각은 이 출장 이후에 사퇴 종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건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를 제거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사장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황무성이 퇴임이라 인사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부 인사라 적응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다시 공직자 출신 사장 뽑았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사퇴 종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재수의 생각도 궁금해요. 네, 그 뭐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과 시장 측근들이 황 사장을 사퇴시키고 그리고 사퇴시킨 것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대로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제거를 한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유동규, 유원이라고 하는 유동규, 유투라고 하는 유한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드러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만배, 정영학, 남욱하고 한 통 속인데, 그럼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말하자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익을 이 사람들한테 몰아주려고 황 사장을 사퇴시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결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 녹취를 전제로 해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뭐 그 전에 뭐 어떠한 수익 구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황무성 씨의 어떤 사태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황무성 씨가 이재명 지사 찾아갔을 때 황무성 씨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표를 내면, 아니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왜 사표를 내?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개인적 가정 사정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표를 가져다 주니까 뭐 별말 없이 사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전체적으로 같이 무슨 얘기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황무성 씨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당연히 이 뭔가 본인이 뭐 그게 대장동 개발이 됐던 다른 것이 됐든 간에 거기에 문제가 없다랄지, 아니면 황무성 씨가 본인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어떤 반대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저렇게 임기를 엄청 많이 나눈 상태에서 쳐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화천 대유랄지 이런 것들이 워낙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녹취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들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한통속이 된 유동규 씨 그리고 유한기 씨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모델로 가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황 사장을 제거했다 이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려면 이 한통속이 된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사업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2015년도 3월달에 성남시 공모지침서에 말하자면 위례 신도시처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비율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성남시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5대5로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사업 초기에 예상 이익이 성남시가 가져와야 될 예상 이익이 1,100억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800으로 줄고 400으로 줄고 300으로 줄어가지고 결국 성남시가 150억밖에 못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비용 내역을 보게 되면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립니다. 월급 500만 원 가져가고 1,000만 원 가져가고. 이건 위례 얘기죠. 예, 위례 예.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들이 이 황 사장을 제거를 해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 구조를 더 극대화시키려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비율제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미 2015년도 3월 달에 성남시의 공모지침서는 위례 신도시처럼 민간 개발업자들이 비용 부풀리고 로비하고 이거를 못하게 미래 수익이 얼마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성남시의 몫은 숫자로 특정을 해서 간다. 그리고 5,500억이다. 그러니까 확정 이익을 사전에 정하고 간 것이죠. 그러면은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많이 보장을 하려면 그걸 500억으로 한다든지 5,500억을 100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비율제로 하면 자기네들 비용 다 부풀려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몇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비약이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그러면 거예요. 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김관삼 변호사님 반론도 어. 잠시 후에 제가 드리겠고 이게 너무 또 이제 그렇게 막 비율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율제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럼 비율제로 했으면 오히려 성남시가 더 많이 이익을 대장동 때 가져갔을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그 얘기는 뭐 좋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좀 마무리하겠고 황 사장의 사퇴 종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 앵커가 이 독립적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잡고 있는 모습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고요. 두 분의 생각 다른 거 충분히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사퇴 강압이 성남시장 이재명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동규를 일단 본부장으로 진입시킨 다음 대장동 사업에서 특정 민간인이 최대 폭리를 취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황무성 사장이 이것을 거부하자 황 사장을 쫓아내고 유동규가 사장 직무대행으로 그 사악한 대장동 작업을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감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본질은 유동규가 유한기를 시켜서 황 사장도 쫓아낸 거고 시장은 몰랐다라는 게 이재명 시장 쪽의 후보 쪽의 입장인 거고 야당과 황 사장은 시장이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다 시장이 뒤에서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당의 생각인 겁니다. 끝으로 이재명 기자 생각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누가 보더라도 황무성 전 사장의 사표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매우 소극적이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뭐 당시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나 뭐 유한기 씨가 움직여서 유동규 씨 등이 움직여서 황무성 전 사장을 물러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알 수 있는 거는 황무성 사장이 사표를 내고 그 이후에 퇴임 인사하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을 때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왜 사표를 내지? 참 의아하다. 그럼 물어봐야죠. 왜 사표를 내느냐?
라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해소해야 되죠. 그런데 당시 사표를 했던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냐면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한 절차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그분이 전문가를 생각하면 이거 할 때까지만 남아있어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황무성 전 사장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정말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의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지금 조금 전에 황무성 사장이 있었으면 고정 수익을 그 처음부터 50%를 환수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건지 아니면 고정 수익으로 1,822억을 환수한 게 많은 건지는 사실 결과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공공기관의 사장을 사표를 강요해서 수리했다라는 거는 이 정부에서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공공산하기관장들에게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고 13명의 사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징역 2년을 지금 2심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정말 뭐 이재명 시장의 강요에 의해서건 아니면 이재명 시장 측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건 이건 어쨌든 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굉장히 어떤 공공기관 임명제의 취지를 몰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성남시에서. 그리고 나서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유동규 씨와 김만배 남욱 씨의 어떤 유착 관계 속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득이 가는 구조 속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사업이 알겠습니다. 진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보가 난 몰랐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그냥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생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재명 후보 측과 또 정 실장 측의 입장도 저희가 반론도 충분히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